예. 저는 청년 정치가 더 살아야지 한국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청년 정치의 하나의 심볼로 쓰기어가겠습니다. 저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될 겁니다. 네. 후보님 진짜 당선이 목적이라 하셨는데 예. 만약에 진짜 당선되시면 여당 3석이라는 소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되는데 제3지대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과도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은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다 부르보듯 뻔한 거고요. 예전에 프랑스의 마크롱도 영석으로 당선돼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윤석열이라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놓고 여소야대에서는 협치가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여소야대에서 의견을 들을 건 듣고 또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하면은 이게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석수가 적으면서도 통치 잘했던 대통령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 영국의 그 정치할 때 보면은 수상이 가가지고 그 테이블 하나 놓고 야당 당수랑 이렇게 설전 벌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은 하지도 못했던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 저는 진짜 언론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같은 거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성실하게 답하고 아직 준비 중인 건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솔직한 정치를 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결국 저는 영수회담 같은 것들 굉장히 정례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나는 형식 협의하느라 뭐 시간업에 올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 야당 당수랑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굳이 정하자면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는 제가 무조건 야당 당수랑 아침 식사 함께 할 거고 그걸 국민들 앞에 공개할 건 생중계하고 또 나중에 비공개로 할 건 비공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게 거기서 뛰어나가가지고 국힘과 연립정권이나 이런 거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국민의힘과 연립정권을 한다기보다는 거국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은 그분들이 곤란할까봐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이미 6월 3일 제가 당선되면은 6월 4일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민주당에도 미안한데 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 최소한 4명 정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 저희 이준석 정부는 13개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명 정도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이제 등록금이 20년 동안 연결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등록금 재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대학 유성 사업에 모든 예산을 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저희가 자율정보학부를 좀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학과 등식이 앞으로 심해질 거다라고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자율정보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혹시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다니 이게 등록금이 동결된 배경이 국가장학금 유형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다 보니까 혹시 한시적으로나마 고민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선 지금 부산여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고 부산여랑 부산교대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글로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이 우선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대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서울에도 서울대 같은 곳은 1인당 교육비가 6, 7천만 원까지 가고 서울에도 문과 중심의 대학 같은 경우 2천만 원대도 있거든요. 저는 전부 다 4년제 대학인데 이렇게 교육비 투자액이 차이가 나가지고는 더욱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문과 중심 대학들에게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학과, 자율전공학부나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녔던 미국의 학교는 1600명이 무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던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40명, 50명 다니다가 지금 2, 300명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학이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 자신이 관장하는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본인의 위치가 흔들린다 생각하겠지만은 정확하게 저는 대학교의 정원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교수님들 일부에 그런 일자리라는 게 불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더 많은 연구 안식년을 준다든지 해서 다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나 아니면은 창원의 기계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영광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게임 산업이라든지 AI나 이런 쪽의 산업을 이끌려 그러면은 부산 지역의 대표 교육관인 부산대학교의 그런 학과별 정원 같은 게 좀 더 유동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는 최대한 학생들 수요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